윤석열 옹호하는 내랑 공범들이 벼랑 끝에 몰리니까 결국 하는 짓이 백골단 부활이라서 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지킨답시고 2030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청년 백골단을 결성한 것 자체가 저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그대로 보여진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떤 식으로 불씨를 애써 꺼뜨리는 척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이게 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백골단이다, 반공청년단이다, 이게 뭐 자기들끼리 저런 얘기를 했어도 난리가 날 마당에 국힘 전 최고위원이, 그것도 지금 맹윤이라 불리는 김민전이란 사람이 국회에서 대놓고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 뒤에 아예 하얀색 헬멧을 쓰고 나와서 니들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방식을 꿈꾸는 거냐, 강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을 지키자, 이것밖에 답이 없다 라면서 한마디로 그냥 시민들을 언제든지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회에서 대놓고 보인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지지층 안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똥볼을 찼다, 김민전한테 이거 빨리 수습하게끔 해라 라고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김민전 씨는 기자회견을 철회를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철회를 했으니까 끝, 야 이제 끝났다, 김민전은 이렇게 철회했고, 그리고 뭐 국힘당에서도 순수 2030 청년들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전직 최고위원이 저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 그냥 넘어가는 이런 훈훈한 사회가 됐습니까? 평소에 허위 사실을 노골적으로 조작해서라도 그렇게 흔들어대던 것들이 자기네들은 그냥 철회했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이런 헛소리 자체에 우리가 그냥 봐줘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대요. 아니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이런 걸 왜곡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심지어 자기는 뭐 반공청년단 이름에 동의도 안 한대요. 백골단 이름은 좌파들한테 명분을 주는 거래요. 그러면 왜 기자회견을 했냐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도 이거는 망해가는 당이 죽으라는 거다, 잠이나 자라 그냥, 이렇게 김웅 씨도 대놓고 이렇게 저격을 할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잠만 자라고 하니까 또 어제 바로 잠을 잤죠. 도대체 저 인간은, 아니 잠을 잘 거면 집에 가서 자지,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퍼질러 자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뭐로 보겠습니까? 잠잘 거 실컷 자다가 또 나와가지고 백골단 얘기하고, 사고란 사고는 계속 치고, 지금 막 태극기 들고 나선 2030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민주당도 싫고 보수도 싫다,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 중국이나 북한에 지금 갉아먹혀선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국힘당도 좀 싫어하지만 여기에 나온 거다 라는 식으로 자꾸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이게 저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메시지란 건 너무 잘 아는데요. 저런 식으로 양당 다 싫다 그러면서 공산화를 막겠다 그러면서 쓰는 단어를 보세요. 좌파, 빨갱이, 부정선거, 간첩 막 이거 오죽하면 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쓰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는 얘기 보면 태극기 모독 세력하고 다를 게 없는데 나이만 젊다 뿐이지 무슨 차별화가 되냐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악착같이 저들은 나는 일반 2030이다, 저 백골단 세력하고는 다르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드러난 장면이 뭡니까? 저 백골단 세력들이 수십 명이 관저 앞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국힘 전 최고위원, 지금 맹윤, 윤석열 옹호하는 세력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김민전이 그 한패라는 게 지금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폭력까지 행사해서 지금 이 윤석열을 옹호하겠다, 그래서 뭐 자경단 얘기까지 하면서 별소리들을 다 했었는데, 참고로 저들이나 지금 뭐 태극기 부대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 같다는 이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온갖 자유자 갖다 붙이면서 윤석열 빨리 복귀시키고, 억울한 상황이니까 지금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부정선거 국회 이거 중국 북한한테 다 나라 홀라당 넘어가는 거다 라는 망상 속에 사는 이 세계관이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그냥 지금 애써 불씨를 끄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은 순수한 2030들이고 이 사람들은 기존 태극기 세력들하고 다르다. 정확히 태극기 모독 세력들과는 다르고 자기들의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신남성연대에서도 즉각적으로 저거 우리 쪽 입장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봤을 때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끼리끼리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 헤게모니 싸움 이거를 하면서 어쨌든 신남성연대 입장에선 순수한 2030의 움직임이다. 이걸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더 이상한데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차차 풀어가는 걸로 하고, 이런 와중에 김민전 씨가 대형 사고를 치고 잠 퍼질러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런 글을 공유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역시나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더라. 이런 루머들은 다 허구였고 이 프레임 공작이고 국회 기자회견은 사기였고 여기에 김민전이 당한 거다. 그나마 재빨리 실수를 바로잡은 건 천만다행이다. 이 뒤집어가지고 말도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고요. 민주당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철회한다고 해서 저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야, 이 간첩의 증거가 떴다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쳤을 거란 겁니다. 근데 니네들은 그냥 여기서 쏙 빠져나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이걸 진짜 웃긴 포인트는 뭐냐면 요 내용을 김민전이 자기 페북에 공유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피해자래요. 야, 난 진짜 이 자체도 얼마나 그 철판을 깔아야 저런 짓을 대놓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들이 신속하게 어제 하루 동안 총공세를 펼쳤던 게 뭐냐? 민주당의 뿌락치였다 라면서 송가엘, 송준양이라는 사람을 거론을 합니다. 민주당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막 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다고 한들 가장 최근에 대놓고 김기현을 돕고 미디어도 막 특보까지 맞고, 그럼 저들 논리대로면 김기현도 뿌락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김기현도 뿌락치가 되는 거고,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버리는 국면 오면 윤석열도 원래 뿌락치였다, 나는 원래 싫어했었다 라고 다들 나올걸요. 극단적으로 거기에 코인을 끝까지 쪽쪽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윤석열도 나는 원래 지지 않았다, 저런 뿌락치 조심해야 된다. 당장 한동훈도 어떤 식으로 버립니까? 지금 저들이 어떻게든 이 백골단 논란을 수습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바로 그냥 이 뿌락치설 뿌리면서 하다하다가 이제 저 김정현이라는 백골단 대표를 한동훈 사람이다, 한마디로 한동훈의 세력이고 한동훈은 좌파였고 요 망상의 세계관을 또 막 뿌려대는 겁니다. 그리고 신남성연대에서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이봉규 TV, 윤석열도 자기 전까지 보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당당하게 자랑하던 이봉규 TV, 여기를 또 거론을 하는데요. 여기에 김정현 앞서 말씀드린 그 백골단 대표가 인터뷰를 합니다. 전화 연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신남성연대의 공격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신남성연대 스타일 보면 어떻습니까? 이봉규도 그럼 작세로 몰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뿌락치래매요. 뿌락치면 김정현을 인터뷰해주는 이봉규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김정현만 도려내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왕이도 채널 말씀 주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행 시 해외 로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유심사의 2심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새해 이벤트로 혜택도 더 드리고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권 다툼일 수도 있고 헤게모니 싸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보여졌을 때 일반 2030으로 몰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 한편인 사람들은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김정현만 도려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여태까지 민주진영을 공격할 때 혹은 같은 당 사람이라도 자기랑 생각이 안 맞는 소위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고 공격할 때 저런 식으로 해줬습니까?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봉규 TV, 윤석열도 보는 그 채널에 댓글창 반응을 보면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안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난리도 아닌데요. 이제 와가지고 뭐 해볼라다가 실패한다고 맨날 민주당 탓하고 민주당 뿌락지 탓하고 좀 솔직해져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저거는 뭐 한동훈 지지자다, 이거 우리가 당한 거다, 그리고 뭐 JTBC, MBC 이런 막 방송에서 띄우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 한마디로 백골단을 JTBC, 민주당, 뭐 MBC 이런 데서 띄운 거래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을 막 신속하게 퍼뜨리면서 어떻게든 이 국면을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가려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봉규 씨에 대해서 댓글로 일반 2030의 생각이 아니다, 왜 저런 놈을 인터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어쨌든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저 내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냐면 아니 밖에서 봤을 때 저들은 어쨌든 한 몸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거를 도려내면서 민주당 뿌락치로 몰고 어느 순간 나중에 가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것만 남기게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들 사이에서도 쪼개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봉규의 정체는 뭐냐?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 김민전이 피해자라고? 아니 최소한 저 지금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순수 2030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려면 김민전 제명 정도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 입장에서 국힘당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상황이 심각하다. 어젯밤에 막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반응을 보세요. 집회 지도부 말 아니면 안 듣는다, 백골단 보고 지키라고 해라, 뭐 어디 갔냐 걔네들, 지금 이런 식으로 요 빈틈이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들이 뭐 뿌락지설 얘기하고 김정현도 뿌락치다 이게 안 먹히는 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님을 도와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소위 저 그 광화문 저 국민혁명대회라는 말 같지도 않은 자리에서 열심히 목소리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고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 뿌락치라는 거를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일단 급하니까 어떻게든 막 그 남 탓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월간조선 기자가 한동훈 파고, 한동훈 또 좌파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주옥순도 좌파고 정광훈도 좌파고, 아니 그냥 결국에는 자기들도 좌파의 세계관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신남성연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자기는 뭐 다릅니까? 백골단이란 이름만 안 쓰면 하는 짓거리가 자기들은 순수한 2030이라고요? 그래놓고 지방의원들 거론하면서 다 튀어나와라 막 욕까지 퍼붓고 막 자기가 가만 안 두겠대요. 그래놓고 자기는 백골단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협박이다, 나 부탁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것들은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전용기 의원도 신속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당에서 그 김민전을 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이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 그것도 심지어 전직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맹윤이라고 불리는 저 김민전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모르고 넘어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용기 의원의 주장처럼 즉시 제명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라고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김민전 제명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이에 대해서 제명안 발의 검토,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저것들은 검토할 게 아니라 바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그러면 백골단을 옹호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백골단을 전부 다 손절하려는 분위기다, 뭐 겉으로 표면상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실제 앞서 보셨던 그 김정현이라는 그 대표라는, 백골단 대표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지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이제 저들의 여태까지의 패턴대로 보면 그냥 하얀 헬멧 벗고 똑같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 하얀 헬멧 벗는다고 백골단이 사라진 겁니까? 김민전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똑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순수한 2030 그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김민전이 최소한 제명될 때까지 이 얘기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태극기 모독 세력 유튜버들과도 연관된 문제고, 결국에는 신남성연대가 어디를 향해서 총구를 들이대냐, 이것과도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넘어갈 생각 없고요. 참고로 어제 한 네티즌이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 하얀 헬멧의 의미 뒤에 보시죠. 사랑제일교회. 야,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만 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세력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간다. 게다가 정광훈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신남성연대 배인규도 똑같이 국회의원들 막 대놓고 욕까지 퍼부으면서 뭐 지방의원이든 뭐든 니네들 똑바로 해라, 나 협박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정광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사랑제일교회라는 키워드에 지금 저 하얀 헬멧에 이 모든 게 진짜로 우연의 일치라고요? 이걸 누구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게다가 맹륜 두 명이 딱 있지 않습니까? 김민전, 앞서서 백골단을 저렇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힘을 팍팍 실어줬었고, 또 다른 맹륜 바로 윤상현이죠. 이 윤상현은 정광훈한테 90도로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현한테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윤상현 넙죽 정광훈한테 90도로 인사를 받고, 심지어 저번에는 아예 그냥 큰 절까지 박아버리고, 지금 이 맹륜 두 명의 정치인의 행보가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거를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소한입니다. 김민전 제명 정도는 가고,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 뭐 이봉규 TV도 명확히 입장을 내야겠죠. 어쨌든 이봉규 TV가 계속 떠드는 한 제 입장에선 저 백골단하고 한 몸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저 이봉규가 지키는 사람들, 같이 함께 목소리 내는 사람들, 백골단을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한 윤석열을 지킨다고 하는 2030은 순수한 2030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